지방 흡수 억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지방 흡수 억제제 후기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더러움 주의라고 적혀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지방 흡수 억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알약입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는 오르리스타트라는 성분의 약들로 데니칼, 리피다운, 리피컷 등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 흡수가 됩니다. 오르리스타트는 지방 대신 리파아제와 결합을 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의 역할을 억제시킵니다. 분해가 되지 않은 지방은 흡수가 되지 않고 변으로 바로 배설이 되게 되는 거죠. 지방 흡수 억제제를 먹으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지방의 약 30% 정도가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 약들을 먹을 때 지방 변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유인 거죠. 지방 변은 말 그대로 기름똥이 나오는 건데요. 변에 기름이 둥둥 떠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 흡수 억제제들은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약이지 이미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해 주거나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주는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들은 식욕 억제제처럼 중추에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장기간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일 3회 복용을 하고 지방을 함유하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거나 또는 식후 1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할수록 위장관 부작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에 의한 열량이 30% 정도인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 식사를 거르거나 지방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아니,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만 약을 먹으면 되지 왜 약의 용법 자체가 1일 3회를 먹으라고 하는 걸까? 만약에 삼시세끼를 샐러드만 먹는 것처럼 아예 지방이 없는 식사를 할 때는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지방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하루 3번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거죠. 지방 흡수 억제제들은 약을 복용하고 나서 그날부터 바로 약효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루나 이틀 후에 약효가 나타납니다. 또 약을 먹는 걸 끊으면 기름진 변이 나오는 것은 이틀이나 3일 이내에 치료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배출되는 약이기 때문에 지방변,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방귀, 빈번한 대변이나 변실금 등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지방이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해야 할 때는 팬티 라이너 등의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네, 맞아요. 방귀를 뀌면 대변이 같이 새어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괄약근 조절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변이 약간 새어나온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들이 지방 흡수를 억제를 하는 약이다 보니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 흡수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계신다면 지용성 비타민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드실 때는 지방 흡수 억제제와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띄우시고 먹어야 합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를 드실 때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평소보다도 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일단은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식이로 섭취하는 비타민이나 칼슘 등의 미네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의 경우 다이어트를 하실 때 어지러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먹는 양이 줄게 되니 철분 부족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것도 챙겨야 하지만
비타민이나 칼슘, 철분제 등의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지방 흡수 억제제를 마지막으로 식욕 억제제와 젠다까지 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꼭 아셔야 할 것은 비만 치료제가 운동 및 식이 조절을 하는 체중 감량의 보조요법이지 살을 빼고 싶은데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비만 치료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쳐가면서 이 약들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BMI가 30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비만이 아닌 사람이 무분별하게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청소년들이 식욕 억제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복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비만이 아닌 분들이 무분별하게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비만 치료를 하셔야 하는 과체중인 분들은 올바르게 약을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no pains, no gains 라는 말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알약이었습니다.